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냥 처음부터 줄게요. 손풀이를 먼저 주고. 근데 손풀이만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거라서 뒤로 재혁이도 다 주시고. 난 다 깔끔하게 보고 왔을 줄 알았지. 그래서 언급할 것만, 우리 언급 같이 할 것들 위주로만 좀 얘기를 하면서 말로 넘길 건 말로 넘기고 풀이할 건 풀이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일단 시험 전체적으로 얘들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틀렸어야 하는 문제는 공통해서 몇 번일까? 일단 14번까지는 안 틀렸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니네가 실제 수능에서. 그래, 15번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니까 틀렸을 수 있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그래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14번까지는 틀렸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특히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20번 같은 경우는 할선 정리죠.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할선 정리가 나왔다라는 거는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21번이 작년에랑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부등식의 큰 의미가 없이 답이 나오는 형태였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21번 같은 경우. 21번 같은 경우는 뭐 부등식을 좀 분해해가지고 연립부등식 풀듯이 하면은 딱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는 문제였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대입해봤으면. 알겠죠? 이게 옛날에는 모의고사에 무조건 나오는 형태의 문제였거든요. 미지수 잡고 3차 함수, 4차 함수 잡는 거. 근데 뭐 요 근래는 계속 안 나왔었지.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냥 계속 스킬적으로 좀 풀 수 있게. 근데 스킬을 없애자라는 게 목적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라는 것 좀 기억하셔야 되고, 22번은 그래프 해석을 잘해야 돼서 이건 좀 이따 그려서 다시 한번 뭔 말인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일단 미적분 들어가서는 일단 생긴 게 좀 무서워서 24번에서 뭐 겁먹었을 수 있을까 처음에? 설마? 그러니까 치환적분이라는 게 눈에 딱 보이시면은 좋고, 더 좋은 거는 어때? 치환하지 않아도 그냥 적분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괜찮을까? 속미분이 곱해진 형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25번은 그쵸? 지수가 음수일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변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야 돼. 식을 보자마자 분모가. 뭔 말인지 이해 가죠? 부정형에서 식변형되는 거 0 곱하기 무한대 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나오면 무조건 식 변형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26번 무리 없을 거고, 27번 우리 역함수만 나오면 그냥 싫죠.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대망의 28번은 거기에 써있는 거 아무리 읽어봤자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설명을 듣지 않으면. 설명을 같이 좀 이따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29번.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했을까, 얘들아? 유리수 나오다 정수 그리고 다시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깨달았을까? 문제를 풀면서. 여기 이거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요. 연속된 세항이 정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만 찾고 나서 그 다음 케이스 따져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30번 같은 경우는 모양만 조금 더럽게 만들어 놨다, 왔다 갔다 좀 해야 된다 정도. 그것도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생각은 원래 내가 생각한 거는 커트는 88 정도, 그러니까 수능이었으면 88이 맞을 것 같아. 88. 왜냐면은 28번 그리고 어디 있어? 그러니까 공통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뭐 22번 그림 못 찾아서 못 푸는 거 빼고는 나는 틀릴 만한 게 크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미적에서는 28 그리고 끼케야 30번 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1컷 생각한다면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 풀면서 한번 전반적으로 봤으니까 진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야,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말 7번 문제, 외부점에서 그은 접선은 기울기로 푸는 걸로 푸셨어야 된다. 본인 시험 봤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알겠죠? 7번 문제 푸셨을 때는 기울기로 푸는 거야. 외부점은 접방 세워서 풀면 안 돼. 시간 아깝다. 알겠지?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도 얘들아 8번 보면 이게 약간 이제 대칭식 형태가 이루어졌거든. 결국엔 대칭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순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개수가 2, 1, 1, 2잖아. 그치? 그럼 더했을 때 3, 3 되는 거 너무 이쁘잖아. 그쵸? 그리고 답에 A 곱하기 B 진수가 곱해지길 바라는 거니까 그냥 둘의 합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 A, B 안 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쓸데없는 계산에서 시간을 좀 줄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4점 시작이죠. 9번은 딱 그 정도로 풀었을까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생기는데 적분상수 값을 해결하려면 각각의 적분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야. 왜?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조건 자체가. 이해 갔어? 그럼 적분상수를 하나 처리하셔서 그러니까 두 식을 따로따로 보면 안 된다. 하나의 식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좀 떠올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에서 처음에 조금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자주 풀던 문제 모양은 아니라서 단지.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래서 그 둘의 관계식을 가지고 그 둘의 이제 어찌 보면 스몰 fx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매개체의 역할을 한 거지. 둘을 연결시켜주는. 그거를 생각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었어야 됐다. 그게 좀 포인트였던 문제였고요. 자, 10번 문제도 어때요? SK 앞에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순환되는 형태로 식이 나오겠죠. 뿔마 반복. 그러면 합의 차는 뭐 항 하나의 값이 나오겠다라는 거 이용하시면 얘도 따로 풀이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손풀이만 보셔도 이해가 갈 겁니다. 됐죠? 10번. 얼추 여기까지 다 맞췄을 거고. 11번 못 맞춘 사람 없겠지. 비슷한 거를 시험 직전에 우리 한 2주 전쯤에 푼 거 같지 않냐? 함수값의 차이가 이동거리 막 움직인 거리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했었죠. 그래서 11번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2번 이등변 삼각형 나왔을까? 얘도 바로 그래프 그려만 봤으면. 그래서 이등변이니까 2배 했더니 그냥 AT값 나오니까 큰 문제 없이 넘어갔을 것 같고 13번 시작해 봅시다. 13번을 한번 때려 봅시다. 13번 오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분모가 얘들아 fx로 묶입니다. 그래서 fx-k에 x 더하기 2 분의 x제곱.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요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야, 그럼 요 식에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형태죠? 누가 0될 때가 문제가 돼? 그거 말고는 문제 될 일이 아예 없잖아. 그치? 누가 0될 때? 분모가 0될 때가 문제지. 됐어? 그래도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약분 처리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겠죠. 그쵸? 그럼 다시 두 개의 곱이 0이 되는 경우는 얘가 0이거나 뭐 뒤에 게 0이다를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 문제가 너무나 쉬웠던 거는 얘가 0 되는 값조차 존재하지 않아. 이해 갔어? 뭐 존재하지 않죠? 됐나요? 자, 그럼 문제는 어디서 생긴다? 요 놈에서만 생길 수 있다야. 됐어? 그래서 케이스를 둘로 쪼개야 돼.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생긴다가 아니잖아. 그치?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놈이 직선이랑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너무나 땡큐한 게 요런 근이 없다. 실근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 그래서 판별식을 때려서 0보다 작다를 했으면 아주 나이스하지. 문제되는 일이 아예 없으니까 극한값은 항상 존재하겠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 놈이 실근을 가질 케이스도 있겠지. 0 되는 순간. 이런 실근이 존재해. 그럼 분모가 0 되니까 그 순간 분자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쵸? 근데 그러면 0분의 0꼴에 약분해줘야 되니까 분자의 인수인 얘도 너무나 친절하게 제곱으로만 때려줬죠. 그쵸? 0이라는 값에서만 문제가 생겨야 돼. 맞지? 그래서 이 실근 자체가 0일 수밖에 없으며
2차식이기 때문에 중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었죠. 기억이 납니까? 조금? 어제 봤으니까. 똑같이 다 이렇게 풀었을까? 그래? 너무 쉬워. 니는 뭐 왜 잘해? 옛날에는 이런 거 보면 겁먹었을 텐데. 괜찮아요? 자, 그럼 14번은 사실 공통에서는 해설할 게 따로 그닥 많진 않아요. 14번은 어때 얘들아? 대칭성만 잘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맞았니 얘들아? 대칭성만 이용하면? 맞은 것 같아? 시험 봤을 때? 14번 맞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물어보는 거야 시험 봤을 때. 너무 공개적이니? 맞췄냐고? 그럼 맞췄어? 맞췄어? 못 푼 사람 없어? 그럼 그냥 넘어갈까? 어제 우리밖에 없는데. 거기 있는 거 이해 가죠? 그러면 넘어갈까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반쪽에서 구하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수업 때 한 적 있지, 그치? 오케이, 넘어갑시다. 좋아요. 그래, 15번 하자. 15번. 오늘 1시간이면 끝나겠는데? 15번. 자, gx라는 놈이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그냥 괄호 안 쓸게. 절대값 ft 마이너스 절대값 t dt.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뽑아낼 수 있는 조건은 문제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G형은 0과 G'X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x. 일단 여기까지 뭐 기계적으로 했어야겠죠. 그쵸? 야, 그럼 첫 번째 가조건. 얘가 0 되는 순간이 얘들아 몇 번 존재한대? 4번 존재해야 된대. 맞죠? 그리고 절대값 fx는 절대값 x로 바꿔서 교점이 4개. 여기까지 괜찮지? 그때 절대값 그래프로 생각을 하지 말자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야. 알겠어? 왜? 복잡해. 절대값 해서 하면 케이스 나눠지면 또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fx는 x와 만나거나 마이너스 x와 만나는 교점 4개다 로 접근하면 fx의 그래프만 그려놓고 요 2개 선 긋는 건 어렵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절대값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요 둘의 교점이 4개. 야, 그럼 생각해봐. 맥시멈 몇 개 나오냐, 이거? 맥시멈 몇 개 나와, 원래? 6개가 나와. 3개. 3차잖아, 3차. 3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다행히 0에선 만나. 맞니? F0은 0이라는 조건 나와 있잖아, 그치? 0에선 요 세 놈이 동시에 만날 거야, 맞지? 그러면, 하나 중근됐으니까 맥시멈 5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교점 자체가. 됐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를 줄여야 돼. 맞아? 그럼 무조건 뭐가 나와? 중근 하나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0 이외의 중근. 이 방정식에서. 여기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 나에서 조금 더 힌트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우리 나 조건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래프는 여기다 그릴게요. 나 조건은 뭐라고 나와 있니? 야,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 불가능한 함수니 모르니? gx는? 정적분을 했잖아. 미분 당연히 가능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그냥 우리 거리낌 없이 이렇게 썼잖아. 미분했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맞지? 그럼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g'2는 0이고 g'6은 0이다를 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점이 2랑 6이 추가가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가나? 됐어요? 그래서 결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낼 수 있는 조건 어떤 거? 절대 fx가 x 또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의 좌표 중 4개라고 했는데 벌써 3개 찾았어. 이해 갈까?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하나가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 야, 여기에서 는영 되는 것 뿐이 아니라 극값까지 조건은 뭐야?
미분에서 0 되고 뭐가 있어야 돼? 부호 변화라는 게 존재해야 돼. 맞아? 부호 변화라는 건 어떤 거야? 부호 변화. 요놈의 부호가 변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두 함수의 어떤 거, 두 그래프에 뭐가 바뀌어야 돼? 대소관계가 바뀌어야지, 대소관계. 2라는 값과 6이라는 값에서. 여기까지 괜찮을까? 대소관계가 바뀌어야 뿔에서 마로 바뀌는가 마에서 뿔로 바뀌는가 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이 6은 뭐야? 중근이면 안 돼. 됐어요? 쌤 3중근은 그건 그래프 그려봐야겠지만 아까 전체 개수 한번 떠올려봐. 이미 맥시멈 6개인데 0에서 중근, 중복된 근 나왔으니까 그럼 맥시멈 5개야, 그치? 나 4개 나와야 돼. 그럼 3중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0밖에 없을 거야. 요놈들이 3중근 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 6이. 됐나요? 네. 요 모든 거를 종합해 봐서 마지막 조건 또 나왔지. 하나 더. F6은 G2랑 곱해서 음수다까지. 됐어? 그럼 케이스가 여기에 있는 조건들만 가지고선 케이스가 확실히 안 끝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최종 케이스를 구분하셔야 되고 F6이라는 건 fx 그래프 그려보면 뭐 뿔맛 따지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G만 한번 살펴봅시다. G는 뭡니까? 0부터 2까지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 ft 마이너스 절대값 t dt잖아. 정적분값. 됐어? 야, 그러면 내가 이미 요 둘은 얘들아 0과 2에서 만나고 있었어. 그럼 그 사이에서 한 번 더 만나지 않는 이상 절대값 ft가 절대값 t보다 더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을 거야. 이 0과 2 사이에서. 됐어요? 그럼 항상 양수, 항상 음수,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체크해 주면 돼. 요 값에 따라서. 됐지? 네. 그래서 최종 fx는 최고치 한계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근이 여러 개 존재하려면 얘들아 4개의 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여서는 안 될 거야. 됐어요? 그러면 잡아보자. 내가 요 놈이 일단 원점에서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랑 동시에 만나야 돼. 0에서. 맞아? 그래서 원점을 먼저 잡아야 돼. 자, 예를 들어 여기 내가 원점을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y는 x 그린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도 그릴 거 아니냐. 그럼 근이 너무 많지 지금. 됐어? 대신 얘를 2랑 얘를 6으로 고정시킬 수는 있겠다. 괜찮을까? 됐어요? 근데 방금 말했듯이 근이 너무 많아서 이런 모양은 안 돼. 5개나 돼버리지. 버려야 돼. 4개만 나와야 된대. 접하는 게 나와야 돼. 다시 x나 마이너스 x가 접선의 역할을 하는 일이 분명히 생겨야 돼. 맞죠? 그래서 뭐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프는 다음처럼 그려줘야 될 거예요. 자, 0에서의 접선이 y는 x가 돼주셔야 돼. 됐어요? 그럼 y는 x가 몇 군데에서 만나지 얘들아? 2군데에서 만날 거야. 괜찮을까? 맞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x를 그렸어. 됐니? 그러면 또다시 2개의 서로 다른 근이 또 존재하게 되죠. 총 4개의 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요놈의 값을 2, 또 뭐 얘가 2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만나는 요놈의 값을 6으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첫 번째, 대소관계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 fx랑. 중근이면 안 돼.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럼 극값 만족했어요? 어딨어? 극값 만족했어, 그치?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얘를 만족. 저 그림 다시 내가 원점을 제외한 3군데의 점을 잡았어, 그치? 그 중에 2개가 분명히 2랑 6일 거야.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지. 잘 생각해봐. 이거 뒤집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냐 얘들아. 이거 뒤집어 올리면 결국엔 얘랑 요 놈의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지. 누가 크냐 둘 중에. 이 위에 게 더 클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요 안의 식이 뭐가 돼? 둘 중에 누가 크다고? 다시 fx를 절대값 미안해.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겠다. 쏘리. 절대값 씌우면 fx 이렇게 되죠. 절대값 fx 맞아. 딱 2에서 만날 거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요 윗부분이 뭐가 돼? 절대값 x가 되는 거잖아. 0과 2 사이에서. 됐어요? 그러면 요 g2라는 값이 뭐가 된다? 뒤에 게 더 크니까 음수의 정적분이니까 음수가 되겠죠. 됐어? 그래서 여기는 6이 어때? 양수라는 값을 갖게 된 거지. 괜찮을까? 그래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래프 개혁이 저 하나로 끝이 나요. 이건 찾아야 돼요. 15번 같은 거. 재현은 저기까지 찾아봤냐? 아예 찾다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른 데에 원점을 잡았을 때 안 된다라는 걸 결국엔 깨달아야 되거든. 내가 y는 x를 그으면 여기서 뭐가 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미 세 개의 교점이 무조건 생겨버리지, 그치? 마이너스 x를 그렸을 때는 어떻게 돼? 두 개가 생겨버리잖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5개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여기서 접선이 생겼을 때도 가능한가 체크해 봅시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되는 거야. 접선의 능력을 좀 더 올려주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 원점에서 접하지 않으면 무조건 근이 5개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해 갈까? 그럼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 아니면 마일밖에 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지금 우리는. 그럼 다시 요번에는 원점에서 접선이 마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변곡점 지나가기 전에 라고 할게요. 됐죠? 여기가 원점. 그러면 x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교점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게 2가 돼야 되고 요게 6이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요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어때? 뒤집어 올려봤을 때 이렇게 돼. fx가. 절대값 fx가. 그럼 이거 정적분하면 앞에 게 크니까 양수 나와. 근데 f6도 양수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다시 개수가 너무 많아. 원점에서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가 접선이 무조건 돼줘야만 해. 그래서 내가 x가 접선일 때 한번 그려봤어.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접선일 때도 그려봤는데 마이너스 x가 접선일 때는 요걸 만족을 못한다. 버려야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럼 저 그래프 기형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걸 결국엔 찾아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식은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면 식은? 요 그래프가 확정됐으면 누구랑 누가? fx랑 y는 x랑 0에서 접하고 6에서 한번 만난다죠. 그쵸? 그래서 그냥 fx 마이너스 x 제곱차함계수 a x제곱 x 마륙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시겠죠. 괜찮을까? 됐니? 그런 다음에 누구랑? 마이너스 x랑 2에서 만나니까 요 점이 몇 콤마면 2 마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2 마이를 집어넣어 주시면 a가 4분의 1이라는 값이 아마 나와 주실 겁니다. 계산 결과. 됐나요? 0에서 접선이 된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얘들아?
그거를 찾아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아? 응. 오케이. 잘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8, 19번 문제 없죠? 3점짜리들. 야, 20번 할선 정리 못 푼 사람 있을까? 못 푼 거 같아? 풀었어? 풀었어? 다 풀었어? 할선 정리 괜찮아? 오케이. 그럼 넘어갑시다. 21, 22로 가봅시다. 얘는 좀 풀어봐야지 그래도. 21번. 재혁아, 부등식 딱 봤을 때 어떤 생각 들었냐? 같은 걸 찾아야 된다? 오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게 기출이었지, 작년? 양쪽 끝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였었을 거야. 맞아? 같은 거 나와, 안 나와? 찾을 수 있어, 없어? 지문을 바꿨어. 양쪽 끝이 같은 거 찾을 수 있어, 없어? 이 상태로. 못 찾지. 이거 어떻게 찾아? 왜 못 찾아? 이유가 뭔데 그러면? 못 찾는 이유는? fx 모르니까. 맞잖아. fx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 그래서 내가 막 대입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 그랬더니 f0도 얼마인지 몰라, f2x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f'x도 있고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건 연립해서 또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양쪽 끝에 뭔가에 대입해서 같아지는 경우도 찾기가 어려운 거고. 됐지?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거? 그냥 미지수로 식 세우는 거는 얘들아, 최후의 보루로 갖고 있어야 돼. 도저히 모르겠으면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등식은 아니지. 근데 항상 성립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그럼 분명히 특수 조건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걸로 개수를 찾는다. 개수비교법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셨어야 되는 거야. 됐죠? 항등식 문제도 똑같이 접근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냥 최고차 한계수는 그나마 좀 친절하게 줬으니 바로 미지수 잡고 때려버렸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그냥 대입했어. 알겠죠? 야, 그럼 내가 부등식 이렇게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서 풀이도 정해져 있잖아. 요렇게 두 개 한 번, 요렇게 두 개 한 번씩 세우는 거잖아. 그치? 얘는 순서 바꾸면 안 되죠. 1, 3으로 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렇게 식을 세워보니 다음과 같은 식들로 정리가 되더라입니다. 써봐야만 이게 된다라는 거를 찾을 수 있어요. 식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어요? 식을 정리해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하니까 내가 모르는 놈들을 가운데 몰아놓고 양쪽 끝에 있는 두 함수는 서로 다 그릴 수 있는 놈들이네. 여기까지 괜찮니? 해서 이 둘을 그려봤어. 그러니까 이게 수투에서도 워낙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만약에 내가 두 곡선을 그렸는데 어떠한 직선이 요 점을 꼭 지나가야 돼. 이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무조건 어때였어? 접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아이디어 있었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의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내가 저 왼쪽에 있는 2차 함수 그려보니까 최대값이 마이너스 4인 2차 함수가 됐었고, 오른쪽에 있는 놈 완벽한 W자 모양 그래프 그려지죠. 그쵸? 가운데 축이 2인. 그래서 요게 얼마죠? 축이? 0? 얘는 축이 얼마야? 0이죠. 얘도 축이. 쏘리, 2가 아니라 완벽한 우함수 형태가 그려지는 W가 그려졌죠. 심지어 최소값을 계산해 봤더니 딱 마이너스 4가 나오더라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안 나오면 못 구해요. 당연히. fx의 조건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돼서 그러면 이 둘 사이에 항상 지나가는 직선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울기는 0이어야 되고 y절편이 마사였다.
이렇게 해서 A, B를 결정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였죠, 단지. 됐나?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 특수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게 작년에는 같아지는 순간이었고, 얘도 사실상 똑같은 x의 값에 대해서 같아지진 않지만 이 사이를 지나갈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조금 더 심화된 거죠. 어떤 문제인지 알겠니?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작년 거에 플러스 알파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잘 거기 적어 놓으시고 30초만 숨 좀 돌릴게. 네, 그럼 22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22번. 제가 뭐 오히려 22번이 요거보다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는 결국에는 결론적인 걸 알고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식을 정리해야만 이제 보이는 문제였던 건데 22번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웬만하면 좀 보이긴 해요. 생각보다. 아닌가? 22번 한번 보자. 자, 거기 뭐 나와 있는 거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로그 2의 x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조금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될까? y는 로그 2의 x 그리고 y는 x 그려놓고 야, a, b의 기울기가 살짝 어떻대 얘들아? 살짝? 1보다? 조금 작대? 얘보단 살짝 누워있는 형태로 그려줘야 될 거야. 맞지? 그래서 A, B가 정확히 어디에 있을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점 A와 점 B를 처음에 좀 잘 찍어야 되는데 진짜 급하면 일단 미적분을 한번 갖고 와봐. 알겠지? 접선의 기울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이해가야 무슨 말인가? 야, 이거 미분하면 뭐냐? ln 2 물론 ln이가 계산이 안 될 거야. x분의 1 맞지? 여기다 1 넣어보면 어때? 뭐 ln 2분의 1이지. x가 1일 때. 그럼 이건 대략 얼마지? 1보다 크냐 작냐? 커 작아. 1보다. 이씨. 얘 얼마야? 얼마? 2.7 18, 28 그럼 얘보다 작은 값 넣네? 그럼 이건 1보다 조금 작겠다. 그럼 얘는 1보다 크겠네? 요 기울기는 1보다 큰 상태지, 그치? 됐어? 그럼 내가 찾는 거는 뭐야? 얘보다는 조금 누워있는 놈이었어야 될 거야, 맞죠? 그리고 기울기가 1 되는 순간이 한 요 정도에 있지 않겠냐? 맞지? 그런 다음에 기울기가 그럼 1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있겠지? 그럼 내가 지금 그릴 놈은 기울기가 1보다 작지? 그럼 뭐 해야 돼?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점을 꼭 포함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기울기가 7분의 6이지. 접선에, 그쵸? 7분의 6을 내가 두 점을 연결했으면 그 사이에는 기울기가 7분의 6인 접선을 꼭 가져야 돼. 그게 평균값 정리잖아. 그러니까 그리더라도 요 점이 포함되도록 그려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A, B를 찍더라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나올까봐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자, 그럼 다시. 이 문제에서는 B의 위치와 A의 위치가 다음처럼 좀 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좀 기울기는 쟤보단 누워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일단 잡힐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랬을 때 뭐 해달라고 했어, 얘들아? A라는 점을 어디에다가? A라는 점을 Y는 X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연장선까지 그려놓을게요. Y절편 내용 나와 있으니 얘를 점 P라고 하자. 맞지?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Y는 X 대칭이니까 같은 거리만큼 수직으로 반대편 쪽에 점 Q를 잡아달라고 했어요. 조금 멀리 간 것 같아요. Q. 여기까지 됐죠? 그랬을 때 문제 조건 좀 한번 써먹어 보자. 얘들아,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래? 노란색. 요게 2분의 13이라고 나와 있어요. 절편 두 개 뺐더니. 맞나요? 당연히 그러면 AP가 당연히 위쪽에 있는 것, 이 그림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지, 얘들아?
그런 다음에 요거 보일까? 미안해. 요거 한 직선에 대해서 두 직선이 서로 같은 각을 갖고 있죠. 이 둘은 어때요? 평행한 상태지. 됐어? 그럼 평행선이 왜 나왔나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어? 그런 다음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얘 1이잖아. 그치? 언제나 비율 쓸 준비 되어 있어야 돼.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 이해가요? 그렇다면 내가 방금 전에 알아낸 요 길이 됐어? 그럼 내가 요 놈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 헷갈릴 것 같아서 지울게. 수직으로. 됐습니까? 그럼 지금 내가 체크한 이 길이는 얘들아 얼마죠? 쟤를 뭐 하면 돼? 루트 2로? 나눈 놈이 되겠지. 1대 1대 루트 2여야 되니까. 괜찮냐? 그리고 이 길이는 얘들아 두 직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와도 같고, 맞아요. 내가 B에서 수선을 내려도 길이는 똑같을 거야. 세 개가 모두. 괜찮니? 자,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요놈의 기울기는 도대체 왜 줬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맞아? 7, 6. 자, 7, 6이라는 건 얘들아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잖아. 7K, 6K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럼 내가 방금 점 B에서 얘들아 이 핑크색의 기울기 얼마지? 1이잖아. 평행한 놈들이니까. 그럼 얘를 연장한다면 요 길이 얼마겠니? K겠죠. 다 왔어? 자, 내가 알고 있는 조건 좀 정리 좀 해봐 얘들아. 어때? 지금 이 핑크색 전체 길이 알고 있다나 맞지? 근데 방금 내가 그린 삼각형을 토대로 본다면 이거 1대 1대 루트 2인데? 이해 가요? 그럼 내가 요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K 값도 구할 수 있겠네? 뭔 말인지 알겠어? 왜? 핑크색 길이는 알고 있잖아 지금 현재 내가. 됐어요? 그래서 얘 얼마죠 얘들아? 쉽게 생각해. 이것도 45도짜리 1대 1대 루트 2야 얘들아. 이거 루트 2분의 K야. 맞지? 그러면 루트 2분의 K 더하기 핑크색 얼마? 2 루트 2분의 14. 맞냐? 얘는 뭐랑 같아? 7K에다가 루트 2 곱한 거랑 똑같지. 1대 1대 루트 2. 됐습니까? 그래서 K가 2분의 1이 나와요. 괜찮냐? 야, 그러면 난 지금 점 B를 찾았네. 점 B의 좌표를 T라고 잡으면 요놈의 점 A의 좌표는 얼마? T 더하기 2분의 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받아들일 수 있겠니 얘들아?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점 B의 좌표가 T, 로그 2의 T일 거고 A 좌표도 T 더하기 2분의 7, 로그 2의 T 더하기 2분의 7이겠지. 지금 여기까지 쓴 건 뭐야? 그냥 로그 함수 위의 점이라는 걸 쓴 거야. X좌표 찾고. 근데 이 Y좌표의 차이가 3이다. K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즉 나는 요 B의 Y좌표에 더하기 3을 하면 A의 Y좌표가 된다 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다. 됐어요? 그래서 T값이 얼마였지?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점 B가 완성되고 점 A가 완성되고 점 P, 점 Q가 모두 완성돼서 자, 우리 사각형 ABPQ 요놈 어때요? 어떤 도형이죠? 평행하다라는 거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맞지? 그런 다음 이 핑크색이 하는 역할이 뭐야? 그럼 그 사다리꼴의 높이에 대응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높이. 됐어요? 그래서 높이 원래부터 필요했던 거니까 당연히 길이 구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고 두 개가 평행하니까 윗변 아랫변 더해서 2분의 1 곱해서 답 내주시면 답은 73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좀 잘 좀 표기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시간 잠깐 줄 테니까. 네. 자, 일단 27번은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27번을 보시면 역함수가 나와 있는데 식이 복잡하니까 무조건 합성으로 풀 생각을 먼저 가지셨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fx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인가? 오케이. 자, 요놈의 식이 복잡하니까 얘를 g에다가 집어넣어서 합성하면 x가 된다라는 식을 가지고 스타트 끊으시면 되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뭐 1 집어넣어서 g 값 찾고 막 하면서 시작하셨으면 돼요. 됐지? 그런 다음에 요놈을 미분하면 속미분을 2번이나 거쳐가야 되죠. 다음과 같이 식이 써질 거고 그 다음 또 속미분해서 이렇게 적힐 거고 는 1이다. 아이고 됐나요? 그럼 우리 눈에 문제에서 F'은 항상 양수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요놈도 양수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래서 고로 G'도 항상 양수값이 나올 거다라는 걸 생각만 좀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만 이제 처음 식 보자마자 좀 찾아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28 마지막에 하고요. 29번으로 가봅시다. 첫 장이 양수고 공비가 유리수인 유리수를 계속 곱해가는데 그 곱해가는 유리수가 얘들아 뭐랑 뭐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유리수. 뭐 이런 조건이 현재 주어져 있어요. 첫째 장 양수는 굳이 안 쓸게. 됐죠? 야,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유리수 R을 계속 곱해갈 거야. 그랬을 때 유리수 나오고 정수 그리고 다시 유리수. 이런 일이 무조건 생겨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왜 그럴까? 그러면 왜 꼭 정수는 연속된 3번 등장해야 될까? 총 3번 나온다고 했죠? 지혁이 한번 생각해 봤어? 유리수가 나오려면 그 다음에도 유리수가 나와서 왜 그렇지? 유리수 나오면 그 다음 유리수야? 유리수 다음 정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왜 3번의 정수는 무조건 중간중간 뜨문뜨문 나오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돼, 안 돼? 돼, 안 돼? 고개 끄덕이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누리 어떻게 생각해? 왜 안 되지? 정수가 뜨문뜨문 나오는 거? 공비가 유리수래.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확실한 거 R이 정수면 되니 안 되니? R이 정수면 절대 안 되지. 왜? 그럼 정수 한번 나오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정수잖아. 곱해가면. 얘는 절대 아닐 거야. 그치? 그럼 R이라는 놈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였을 거야. 이런 꼴. P분의 Q 분수꼴로 나온다는 뜻인 거지.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내가 어떤 유리수가 있었는데 얘를 곱해서 정수가 됐다는 얘기는 분모에 있는 P가 어떻게 됐다? 약분됐다라는 아이디어가 되겠죠. 됐어?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앞에 놈이 P를 몇 개 갖고 있었다고 아까 P를 인수로 인수로 갖고 있었어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뭐 KP의 세제곱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앞에 있는 유리수가.
첫 번째 유리수. 그럼 내가 여기다 P분의 Q를 곱했어. 그러면 K에 P제곱에 Q 한 번 곱해지니까 정수 맞지? 그 다음 또 P분의 Q를 곱했어. 그러면 이제 P가 하나 남겠지. 그 다음 또 P분의 Q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런 다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다시 P분의 Q를 곱하면 이제 더 이상 P를 약분해 줄 놈이 안 남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리수가 되는 거죠. 인수가 안 남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갈까? 그래서 정수가 등장하려면 총 3번 이렇게 딱 3번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괜찮을까? 뜨문뜨문 안 나오는 이유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니 얘들아? 이렇게 내가 유리수 분수 형태를 곱했을 때 요 놈을 약분해줄 성분을 갖고 있었겠지. 이해가요? 그럼 내가 이걸 계속 곱했을 때 요 성분이 다 사라질 때까지만 정수가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유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분모를 약분해줄 성분이 안 남아있으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정수가 무조건 3번 연속 나와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시면 거기 뭐 아까 적은 것처럼 야, 요 3개의 곱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216이고 요 셋은 당연히 뭐 등비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지, 그치? 그럼 얘는 무슨 항이라고 부르죠, 우리? 등비 중항이라고 부르잖아. 됐죠? 그래서 앞뒤의 곱은 가운데의 제곱이므로 얘는 중항의 세제곱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중항이 얼마라는 것까진 6이라는 것까진 찾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앞뒤의 숫자를 곱했을 때 36 나오는 정수 순서상을 생각해 봐야 돼. 1, 36. 근데 처음부터 약간 센스 있게 접근을 하자면 36이 무조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 수렴 조건에 의해서 숫자의 크기는 점점점 주는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수렴합니다. 공비가 마일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거는 18, 6, 2. 뭐 12, 6, 3.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 9, 6, 4. 이렇게 되겠네. 더 이상은 없어. 앞에 왼쪽 숫자가 더 커야 돼. 그리고 참고로. 단 뿔만은 가능하지. 힘들어. 여기까지는 상관없을까?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놈은 얘들아 어때? 일단 수렴 조건은 만족한 상태야, 그치? 가에 모순되는 게 왜 그런지 찾을 수 있니? 생각을 해봐. 반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 반대로 간다고 하면 6을 곱하거나 마육을 곱하는 거지, 그치? 그럼 그 전에 무조건 뭐야? 정수지. 근데 정수는 3번만 나와야 된다며.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첫 번째 항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근데 첫 번째 항은 무조건 뭐라고 했지? 양수라고 했죠. 그랬더니 뭐의 모순? 가의 모순 되는 거죠. 이해가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림도 어때? 30 곱해가는 꼴이니까 이 앞에도 3을 곱해야 돼. 반대로 가려면. 근데 3번만 등장. 얘가 또 첫 번째 항이야. 근데 양수야. 그러니까 또 가모수. 이해가요? 같은 원리로 얘도 얘가 첫 번째 항이어야 되고 양수여야 되니까 가모수.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가 다 안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 맨 아래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내가 플러스 버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이너스 버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까지 됐을까? 야, 그러면 이 노란색은 얘들아 요 앞에 얼마죠? 일단 2개 더하면 가조건 모순이니까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 앞에 숫자는 또 얼마야 이제? 얼마 곱했어? 1로 가려면 1로 가려면 얼마? 2분의 3 곱하죠, 그쵸? 그럼 2분의 3 곱하면 2분의 27 될까? 됐어요? 그럼 이제 가조건 만족하냐 안 하냐? 안 해. 그럼 2분의 3을 계속 곱해가는 형태가 돼줘야 될 거야. 맞을까? 됐어? 근데
그러면 분명히 사이즈가 주니까 가조건 만족할 것 같잖아. 그치? 문제는 어디서 생겨? 문제는 어디서 생겨? 여기서 생기지. 아닌가? 내가 말을 잘못한 건가? 잠깐만 타임. 964 2분의 3을 안 되죠. 왜? 미안해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2분의 3을 곱하면 숫자가 커지지. 그럼 내가 이거 숫자가 커지면 어때?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더했을 때 절대 10보다 작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얘도 결국엔 안 된다. 됐죠? 그래서 되는 케이스가 얘밖에 없고요. 첫째 항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되고요. 내가 얼마를 또 곱해?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서 2분의 27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내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 이젠 사이즈가 커져서 또 안 돼. 됐나?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딱 얘일 수밖에 없고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일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뭐 답이 구해지겠죠. 등비급수 계산하시면. 그래서 29번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어야 된다. 잠깐 쓸 시간 줄게 잠깐. 자 30번 빠르게 얘기하고 마지막 28까지 갈게요. 30번도 오답 한번 해봤나요? 아까 30번 했다 했나 제가? 안 됐어? 재혁이는 혹시? 됐어요. 이거는 해결했어? 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주인공은 누구냐? F냐 G냐? G겠죠. G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많은데. 됐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GX는으로 일단 정리를 먼저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GX는으로 식을 정리하시면 1 플러스 X 곱하기 F 프라임 X 곱하기 2의 FX 제곱. 자,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 눈엔 이게 보여야 돼. 뭐가? 야, 속미분해서 뭔가 곱한 거 같고 뭔가 미분된 거 같지 않냐? 다시 2의 fx에 뭔가 곱해진 놈 미분하면 이런 형태로 다시 묶인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보자마자 x2의 fx 제곱을 미분한 형태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베스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바로 써먹을 수 있겠는데 1부터 2까지 gx dx라는 놈을 이거 적분이네. x2의 fx 제곱 1, 2 집어넣으란 내용이네. 그래서 2배의 2의 f2 제곱은 빼기 1, 2의 f1 제곱 요게 34래. 괜찮을까? 자 근데 f1 값이 나와 있습니다. ln 1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16이랑 저 자연상수 2랑 위치 바꾸면 숫자 16 될 거니까 2배의 2의 F2는 50이다 라는 조건까지 얻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식에서.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얘는 내가 알고 있는 값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34 뭐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쵸? 그리고 요 놈의 정적분은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는구나. 요 놈 써먹을 수 있는 거구나. 자, 그럼 다시 보자. 1, 2. x 2의 fx dx. 자, 얘는 어떻게 적분하는 게 좋겠냐, 얘들아? 잘 한번 생각해봐. 내가 방금 말한 거에 힌트가 있어. 나는 얘들아, 요 지금 내가 밑줄 친 이 식 있지. 얘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던 놈 아니야? gx가 요거니까. 저 놈은 내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 거지. 저 초록색 식은 이제. 맞아? 야, 이게 미분되면 베스트네. 그럼 내가 써먹을 수 있잖아. 이거 미분되면 저거 초록색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 이해 갔어? 그래서 무슨 적분? 부분 적분을 했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얘들아?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내가 뭐 식 잘못 썼니 혹시? 식을 좀 잘못 썼다. 미안하다. 급발진했네 혼자. 다시. 자 여기에 x 곱하기 gx가 있죠.
쏘리. 자, 이 상태에서 무슨 적분 해줘야 된다? 우리는 부분적분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 맞아요? 자, 뭘 미분해야 되냐? 누리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이거는, 그러면? 뭘 적분해? 자, 얘는 현재 1부터 2까지 x 곱하기 x의 2의 fx 미분한 형태 dx야. 됐죠? 그럼 나 이거의 정적분 값은 알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치? 맞아? 이해 가요? 무슨 말인가? 그럼 내가 얘를 부분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뭐 해줄까? 앞에 거 뭐 돼야 돼? 뒤에 거 적분. 그래서 x 2의 fx 1, 2 마이너스 인테그랄 1, 2 어떻게 해줘? 앞에 거 미분해 주시면 x 2의 fx dx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아마 끝이 날 거예요. 왜냐면 저 첫 번째 놈이 이거 53입니다. 53은 요 뒤에 놈 어때요, 얘들아? 얼마? 4배의 2의 f2 마이너스 1배의 2의 f1 맞죠? 그 다음에 요 뒤에 게 뭐야? 그냥 답이죠. 내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 미안. 됐어요, 요시? 이해 가나?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30번 치고는 금방. 그 후로는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답 넘기고 이거는 다 계산 가능하죠. 나와 있으니까. 됐니? 오케이. 현아 괜찮아? 이거 어떻게 먹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앞에서 구했잖아. 50, 2배, 100. 이거는 ln 16. 그럼 빼기 16. 됐어? 답은 오케이. 됐죠? 오케이. 라스트 갑시다. 28번. 한번 해보자. 28번. 얘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좀 찾아야 돼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였고요. 어려웠습니다. 28번. 자, fx가 3차 함수고 됐죠? 근데 그 fx라는 놈이 얘들아 모든 실수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맞아요? 근데 항등식이잖아. 즉 얘가 3차 함수여야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3차 함수는 얘들아 다항 함수는 당연하게도 정의역이 어때요? 실수 전체. 거기도 x가 실수 전체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근데 누구는 문제가 생기지? 이 식에서 탄젠트 gx라는 놈은 문제가 생겨. 왜? 탄젠트는 점근선을 갖고 있지. 정의되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있는 함수가 탄젠트야. 맞아? 다시 탄젠트의 누구는 각은 절대 뭐면 안 돼, 얘들아? 2분의 홀수 파이가 돼서는 안 돼. 맞아? 분모가 0 돼버리면 그럼 값이 존재하지 않아. fx에서 함수값 정의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3차 함수는. 이해 가요? 무슨 말인가? 즉 gx는 어때야 돼? 어떤 특정 2분의 홀수 파이 점점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2분의 그 다음 홀수 파이 사이의 값만 가질 수 있어.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안 돼. 한 주기 내에서 모든 치역이
해결돼야 됩니다. gx라는 놈.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점근선을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절대. 됐어요? 그래서 양쪽 점근선 기준 요 사이에서만 gx라는 놈의 값이 gx가 있을 수 있는 위치야. gx라는 놈은 이렇게 둘 사이에만 존재해야 돼. 자, 만약 gx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gx의 그래프를 그리되 얘는 점근선이 있는 거야. 함수값 자체가 어떤 요 홀수 2분의 홀수 파이랑 2분의 홀수 파이 사이에서만 놀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게 나 조건의 두 번째 식과 관련이 있는 거야. gx의 바운더리가 있다라는 뜻이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있대. 여기까지 괜찮을까? 좀 어려워. 여기서부터 어려워. 됐어요? 자, 그럼 나 이 모양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얘들아 다음과 같이 좀 변형 좀 할게요. hx라는 놈 좀 정의해서 얘를 x 탄젠트 x라고 좀 쓸게. 괜찮니? 그러면 fx라는 놈은 hx에다가 gx 합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표기 좀 바꿔놓을게. 괜찮죠? 네, 그래서 저거 세팅해 놓고요. 가조건부터 갑시다. 자, F0은 얘들아 G0 탄젠트 G0인데 그게 0이래요. 됐죠? 조건 하나. 그런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파이가 0이야. 뭐가 떠올라야 될까? 세 글자? 세 글자? 변곡점. 쌤, 변곡점은 보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3차 함수는 무조건 변곡점 가져요. 3차 함수는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정가운데점, 점대칭 되는 그 변곡점. 이해갔어? 그래서 무조건 변곡점이야. fx의 변곡점. 파이일 때. x가 파이일 때 fx의 변곡점이 됩니다. 무조건 그 점은. 정확하게 쓰자면 파이 콤마 f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얘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변곡점인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나 조건. 지금 여기서 더 뽑아낼 수 있는 건 없어서 나 조건을 보시면 어때요? sin g파이가 0이래 얘들아. sin g파이는 0이야. 그러면 g파이는 얼마야? g파이 얼마야? n파이지. 정수파이. 근데 내가 지금 아까 범위 gx가 있을 수 있는 범위 이렇게 잡아놨잖아. 그치? 그 사이엔 2분의 2n파이 존재하죠. 그쵸? 딱 그 정수파이가 되는 순간이야. g에다가 파이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요 주황색을 이 그래프에 녹이자면 이런 느낌이죠. 파이를 집어넣으면 이게 g파이인데 n파이가 된다. 됐나? 자, 그 다음 아까 극한 얘기했던 거 있지. 조금만 자세히 얘기할게. 저 보라색을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라는 놈은 2분의 3파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대. 맞아? 야, 그러면 아까 저 그래프 개형이라면 요게 얼마여야 된다는 거야. 이 점근선이. 2분의 3파이가 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gx의 그래프가 케이스가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 2분의 3파이라는 값이 있고 2분의 파이라는 값이 있어. 정확하게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x를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요놈에 수렴해야 된대. 그치?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 gx는. 괜찮니? 근데 꼭 저거만 있는 건 아니야. 왜? 2분의 3파이가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분의 3파이에 수렴할 수도 있는 거지. gx의 그래프.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gx가 될 수 있는 개형은 뭐 두 가지가 있겠다. 크게. 2분의 3파이로 다가간다면.
여기까지 괜찮냐? 그럼 gx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하니까 얘들아. 그리고 내가 이 주황색 조건을 알아냈으니까 얘를 한번 좀 활용 좀 해볼게. 알겠죠? 자, 주어진 fx를 우리 한번 미분해 봅시다. f'x 얼마입니까? 이거 미분하시면 g' x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에 속미분 튀어나오지. 그치? 그럼 g'x 또 생길 거니까 묶어서 씁시다.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얘를 이용하는 거였잖아 우리. 그치? 고마워 누리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집어넣으면 f' 주황색 조건 집어넣읍시다. f' 파이는 g' 파이 곱하기, 자 g 파이 얘들아 m 파이야. 맞아? 정수 파이. 시컨트는 뭐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정수 파이 얼마? 1 또는 마일. 제곱하면 무조건 얼마? 1. 1 빼기 1은 0. 됐나요? 그래서 0을 찾아내야 돼. 이걸 생각하고 있었어. 잘못 써놓고 이걸 한참 생각하고 있었네. 됐어요. 여기까지. 야, 그러면 잘 봐. 변곡점이라며. 근데 접선의 기울기 0이야. fx의 그래프 상중근일 수밖에 없어요. fx 그래프 떠올려. 변곡점인데 접선의 기울기 0이려면 x 세제곱 그래프밖에 없잖아. 이해가요? 그럼 fx가 될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가함수거나 요게 파이일 때지. 변곡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0. 맞아? 또는 반대로 이렇게 생긴 함수거나 감소함수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F라는 놈. 여기까지 됐어? 자,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그럼 봐봐. GX라는 놈. 요 놈 다시 볼게. 얘들아, 시컨트는 뭐의 역수라고? 코사인의 역수지. 코사인은 뭐랑 뭐 사이의 값이야? 이거 제곱이니까. 코사인은 결국에는 뭐를 넘어갈 수 없어? 1을 넘어갈 수 없었지. 그거의 역수면 어떻지? 그럼 무조건 시컨트는 1보다 커요. 아니면 마일보다 작아요. 제곱하면 1보다 큽니다. 이 뒤에가 음수야 얘들아. 이해가? 무조건 음수야. 뭐 0까지는 괜찮아. 그래. 오케이. 이해가 됐니? 그러면 이 둘의 부호는 얘들아 반대예요. 반대. 부호 반대. 됐죠? 이건 미적분에서 자주 나오는 스킬이지. 그치? 곱하기 있는데 하나가 고정되는 거.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그래프에선 얘들아 G'이 어때야 돼? GX는 감소함수여야 돼.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fx에서는 gx는 증가여야 돼. 여기까지 맞니? 그렇다면 증가, gx가 증가인 상황은 얘랑 한 세트야. 요 그림은 요 놈이랑 세트인 거. 여기 있다.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분석을 끝냈어.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근데 조금 지워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 내용 좀 필요한 내용 좀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길어 엄청. 자, 그럼 이제 fx가 증가 또는 감소니까 gx도 증가 또는 감소가 돼야 되는 거나 알겠죠? 그럼 이제 gx를 조금 더 판단하러 넘어가 볼게요. 여기 있는 조건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 지웠으니까 나 몰라도 니네가 말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좀 적어볼게 얘들아. 첫 번째, G0은 G0 빼기 탄젠트 F0은 0이라는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괜찮을까? 자, 그럼 나는 G0은 G죠? 탄젠트 G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자,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돼. X는 탄젠트 X의 한 근 G0.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받아들일 수 있겠니? 왜? 이건 숫자니까 숫자. 수죠 수. 한 근이죠.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내가 탄젠트 GX는 못 그려 얘들아. GX 그래프가 뭔 줄 알고. 이해가죠? 하지만 이 둘은 그릴 수 있잖아. 됐지? 그래서 그려봅시다. 그려볼 거야 이제 탄젠트를. 탄젠트 한 주기 얼마? 탄젠트 한 주기 얼마? 어? 탄젠트 한 주기 얼마? 파이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나왔던 2분의 3파이라는 건 놈은 여기에 계속 등장? 맞죠? 그런 다음에 너무 넓게 잡은 것 같은데 그냥 쓰자. 자, 2분의 5파이라는 놈도 여기에 존재하겠죠. 됐어요? 자, 그럼 탄젠트의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기울기 1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위쪽만 길게 그렸어. 이유는 뭐 때문에? 나는 뭐 찾으니까? y는 xy 교점 찾으니까. 그래서 y는 x를 쫙 그려봤어요. 이렇게 생긴다고 해보자. 그럼 아까 얘기했다 얘들아, gx라는 값은 뭐랑 뭐 사이에 있을 수 있다고? 요 둘 사이에 있을 수 있어 얘들아. 2분의 3파이에 수렴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요 사이에 gx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맞니? 자, 그때 얘를 한번 표현해 보자면 요 교점의 x좌표가 g0이라는 뜻이겠죠? 이 교점의 x좌표가 g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됐냐? 그 다음 엄청 가까이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을 수 있어 얘들아? g 무한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2분의 3파이에 수렴하게. 알겠니? 마찬가지로 어디에? 여기 왼쪽 아래 2분의 3파이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놈 있지, 그치? 그 값이 바로 g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거지. 됐어? 자, 최종 빌런 g파이가 있어요. 얘들아, g파이 얼마였어? n파이, 정수파이지. 이 사이에 정수파인 얘밖에 없어요. 얘가 g파이일 수밖에 없어. 요 사이에 정수파이 요 놈밖에 없어. g파이가 될 수밖에 없어. 됐니? 야, 지금 케이스 두 가지를 내가 둘 다 쓴 거야. 맞지?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얘들아, 요 놈의 대소관계를 적어볼까? g파이보단 g0이 크죠? 맞아? 근데 g0보단 g 무한대가 크대. 말 돼, 안 돼? 안 돼요. 왜? 증가감소가 바뀌잖아. gx도 증가 또는 감소함수여야 된다며. 그러면 0을 넣었을 때가 가장 작거나 0을 넣었을 때가 가장 커야 되잖아. 세 값 중에서. 이해 가요? 근데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어때? 요 셋의 대소관계 적어보면 얘들아, gx는 g 무한대가 가장 작은 값, g파이가 두 번째, g0이 가장 큰 값 되지. 얘는 가능하네. gx 무슨 함수? 감소함수. 이해 가냐? 야, gx가 감소면 아까 반대였지. fx 무슨 함수? 증가함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fx가 증가함수, 3차 함수 증가인데 3중근 갖는 형태가 됐어야 됐고요. 파이 넣었을 때. 우리 g파이라는 값은 얘들아 대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g파이는 얼마죠? 3파이죠? 미안. 2파이죠, 2파이. 됐어요? 두 번째 케이스가 되니까. 그럼 내가 파이를 집어넣어서 값을 구해보면 f파이가 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g파이가 2파이. 2파이. 쏘리.
괜찮을까? 됐어요? 야, 그러면 요 fx의 식을 다음처럼 쓸 수 있겠네.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최고차항 계수는 문제에서 안 나와 있죠. a라고 잡고요. 파이에서 3중근을 가져야 합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2파이라는 값을 갖기 위해서. 됐니? 그럼 문제 처음에 나왔던 F0은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하시면 0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얼마? A라는 값이 파이 제곱분의 숫자 2가 될 겁니다. 그럼 fx식은 완성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해달라고 했죠? 우리가 G'0 곱하기 G0의 제곱 구해달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제 마지막 요거 아까 처음에 썼던 얘 좀 갖고 와서 써볼게. 결국에는 미분된 거랑 막 곱해줘야 된다며. 그쵸? 그래서 식을 한번 적어보면은 미분합시다. F'X 에이 여기다 쓸게요. 칸이 좁을 것 같아. 미분할게요. F'X는 H'X Gx 곱하기 G'X 됐죠? 그럼 양변에 아마 0을 집어넣어서 조금 해결해 달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럼 내가 이거 직접 미분해서 아까 대입했던 거 있지, 얘들아? 요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치? 그래서 얼마 돼요? 1 탄젠트 시컨트 제곱 gx g'x가 되는 거였죠? 맞아요? 야, 0 집어넣어. F'0는 1 시컨트 제곱 G0인데 얘들아 1 시컨트는 뭘로 바뀌죠? 1 시컨트는 뭘로 바뀌지?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밑줄 친 부분이. 그리고 뒤에 G'0이 곱해져 있는 거야. 됐어? 마지막까지 너희를 괴롭혀. 왜? 얘는 마이너스. 얘들아 요게 G0이랑 같았어 아까. 탄젠트 G0은 G0이다 라고 했었잖아. 여긴 없어 이미 식. 여기다 G0 집어넣은 게 0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어요? 주황색 밑줄이 G0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G'0입니다. 됐냐? 야, F'0은 이거 계산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6 나와요, 6. 됐어요? 답은 마이너스 6 나와요, 그래서. 2번. 고생했다. 2시간 꽉 채웠네. 나는 부족할 줄 알았는데. 남을 줄 알았는데. 야, 뭐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 풀 수 있으면 베스트지만 못 풀 확률이 98% 정도 되니까 너무 힘쓰지 말고 제발 나머지 96점을 맞춰라. 알겠지? 오케이. 고생했어요.